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9월 5일입니다. 지금 창밖에는 태풍 전야라고 하나 할까요? 부슬비가 설설 내리는데요. 자, 2003년도 제가 큰아이를 데리고 강릉으로 가서 아이 공부를 시킬 때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 루사인지 뭔지 와가지고는 난리를 치는데요. 그냥 평범한 시가지가 물에 잠기기 시작을 하는데 강릉 시내가 물론 지하 주차장으로 거의 뭐 폭포수가 쏟아져 들어가듯이 막 밀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층이 잠기고 2층에서 가까스로 내려와 가지고 새길 빠져서 경포로 해가지고 갔더니 경포 상가는 뭐 거의 정전이 되고요. 파도가 세니까 경포 호수물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일부 상가는 물에 잠기고요. 또 부랴부랴 어디로 피할까 해가지고 고속도로 진입을 하니까 이미 차단을 했는데요. 저는 살다가 고속도로가 이 강물처럼 변했어요. 이 대관령서부터 이렇게 쭉 고속도로 길이 나오는데요. 그 배수에서 미처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그냥 그 도로 자체가 강이 됐어요. 위에서부터 막 흘러내리는데 다시 피해가지고 연곡으로 해가지고 소금강 쪽이요. 그래가지고 대관령으로 갈까 가지고 해가지고 또 잠수함 되다시피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아예 길이 잠겨가지고요. 골짜기가 뭐 진짜 강릉 말로 매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원주니까요. 이제 그쪽은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려고 다시 고속도로로 오니까 통제됐던 게 약간 풀렸는데 그래도 물은 계속 강물처럼 내려옵니다. 제 차가 사륜구동이니까 일단은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제 차 하나밖에 통과를 못하고 그 뒤부터 또 차단이 돼버렸어요. 대관령을 올라오는데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속도로 물길을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다들 비바람 조심하시고요. 비바람 친다고 구경 나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간판입니다. 간판, 나무 부러져 가지고 차량이고 사람이고 막 덮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현재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 다수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됐는지 사실 뭐 남의 자식 가지고 그러지만요. 사실 마지막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가지고 신경을 바짝 썼더니 입술이 탁 터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결과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 주는데요. 잘 봤어요. 잘 보고 하란 대로 따라하는 애들은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하지 못한 애들은 뭐 빤하죠. 스마트폰 그리고 편하게 공부하라고 뭐 북카페를 가든가 독서실로 가든가 어머니가 케어를 못 해주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여건이 그렇게 못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시험은 누구든지 만족을 못 하거든요. 만족은 못 하지만요.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아이 보고 자, 틀린 문제에서 몰라서 틀린 문제가 있었냐? 없었다 그래요. 몰라서. 잘 따라온 애들은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이 문제가요.
2005년도 이 정도만 돼도요,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틀린 문제 중에 5%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그 틀린 문제 중에 95%가 아는 문제 틀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가 공부가 잘못된 거죠. 제가 오늘 이걸 정확히 지적을 해 드릴게요.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에게 좋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면 계속 진도만 나갑니다. 쭉. 이거 아니, 뭐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 자, A단계 끝났으면, 자, 빨리 B단계 끝났으면 C단계, 이렇게. 계속 진도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고3에 와가지고도, 요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이 이렇게 돼요. 엄마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이도 불안하고요. 이게 맞나? 또 고1 부모들도 그래요. 지금 고1도 내신 뭐 최소한도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엄마들도 제가 뭐 거리를 줄 때 뭐 시험 봐가지고 잘하는 애들 뽑은 거 아닙니다. 사정 들어보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해주거든요. 전교 2, 3등 찍는 엄마가 전화가 와요. 고1인데요. 자, 수학은요. 초등학교 6년 배운 걸로 중학교 1, 2, 3학년 배우고요. 그 중학교 1, 2, 3학년께 고등학교 와서 상하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게 거의 수학의 만점으로 가는 최고 지름길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완투 미적을 배워요. 그럼 전교 최상위권에 엄마가 걱정하는 게 전화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화가 옵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은 수투, 수완을 하는데 이거 지금 계속 상하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래요. 어머니 때 그 고1 때 상하 공통 수학 나갈 때 수투 미적 나갔습니까? 아니라 그래요. 자, 지금 당장 내신 시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대학 가는데 결정적인 내신 시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수완 수투를 배웠다고 상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려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데 배우는 커리가 달라요. 개념이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상하가 잘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랬는지요.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지금 완투가 어렵다는데 당연히 어렵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요. 상하가 제대로 된 애들은 완투 쉽습니다. 그때그때 해결해도 돼요. 당장 시험 봐야 될 게 수학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커리를 짜놓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또 완투를 해요? 제 개념으로 봤을 때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그게요. 제가 또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변 얘기 들으면은. 그게 아니라고 아이들 공부를 진도를 진행시키는 그것도 힘든데 이거 아이하고 부모들 그런 거 설득하는 것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나왔는데 또 고1에 가서 어떤 사연에 의해서 공부를 잘 못하면 완 점수가 좀 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욕하겠죠. 1학년 때 완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글쎄요. 지금 뭐 초등학교 부모님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요. 무슨 많잖아요. 뭐 잠수함인가 뭐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얘기 저 교육 1번이란 대치동 저쪽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미적까지도 막 나가고 그래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씩씩거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주변에 얘기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고3에 와서 아는 문제를 틀리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무슨 아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는 문제, 지가 풀어본 문제가 아는 문제죠. 근데 풀어본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풀 수 있는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하나 이렇게 배웠다면요. 그 이론을 가지고 달랑 머리에 떠올려서 답으로 마킹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요. 아이가 읽어서 어떤 지문을 요만한 거, 탐구를 예를 들어서 요만한 지문에 대해서 기억, 이 지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니은, 그 이론은 뭐 이렇게 계산해보니 뭐 이렇게 디귿, 그건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맞는 것을 고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다 맞는 거를 고르세요.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뭐 기억, 니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아이가 공부를 했다 그래도 기억, 니은, 디귿을 분석해서 그 지문에 맞게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장담하는데, 엄마표로 공부하면 제가 이 스킬을 다 가르쳐 드려요. 만점 받는 스킬을요. 그래서 애들은요, 문제를 풀 땐, 열심히 자기는 하죠. 분석을 합니다. 근데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이나 사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없습니다. 아이가 못 풀으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아하 하고 이해를 하고 가는데 그 문제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죠. 결국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근차근 쌓여서 만점으로 가는 길이 쌓입니다. 초등학교부터 흔들려 버리면요.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그리고 틀리고 점수 왜 안 나왔지? 보면은 이게 무슨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틀린 문제 해보면 다 이해해. 근데 시험 보면은 틀려. 또 틀려. 왜 그러느냐? 지가 풀었던 문제 시험에 안 나는 첫째 조건이 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물어볼 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초등학교 때 공교육도 안 되고 사교육도 안 됩니다. 엄마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3까지 잘 해주면요. 아이는 가고 싶은 대학 다 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를 무시하고 갔을 땐 고3에 와서 자기가 수능을 봤는데 전 과목에서 틀린 게 50점이다. 그래서 그럼 왜 틀렸는지 분석해 보니까 아는 문제 틀린 게 48개야. 그럼 한 문제 빼놓고는 다 맞출 수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럼 왜 못 맞췄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그래? 그러면 내 점수 찾으러 서울로 가자. 그래서 뭐 재정부 아니고 갑니다. 다음 해는 더 많이 틀려요. 더 많이 틀립니다. 이게 요즘 추세예요.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몸에 배워온 것 중에 제일 나쁜 거 스마트폰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되고요. 어머니들이 가끔 그래요. 스마트폰이 통제가 안 됩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내가 스마트폰을 뺐었으니까 아이가 나한테 쌍욕을 해요 하고 막 울더라고요.
자, 제가 늘 얘기했죠. 사람이 망가지는 거는요, 술, 도박, 마약. 뭐 여자 뭐 어쩌고저쩌고. 술,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도 자기 새끼를 옆에 두고 굶겨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게임 중독에 빠지면 자기 새끼를 옆에 놓고 굶겨 죽인 부모도 얼마 전에 뉴스에 있었어요.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돈 내나 술 내나 약 내나 부모 멱살 잡는 건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새끼는 굶겨 죽이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게임이고 스마트폰인데요. 그 스마트폰에 어려서부터 빠진 애들이 부모한테 쌍욕하는 건 보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관리를 제가 관리를 하라 그랬는데도 안 돼서 그 아이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 저 강릉말로 싸구지라 그래요. 전 속으로요. 왜 그렇게 후회할지.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남이 사주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그래? 남들은 서울대 의대는 다 못 가는데 나만 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스마트폰과의 전쟁도 벌려야 되겠지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투지폰일 때도 굉장히 제가 전 영상에 다 있을 거예요. 아이 공부를 방해하는 위력을 발휘했는데 스마트폰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리만 잘 되고요. 멤버십에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훈련만 잘 시켜주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됩니다. 그 왜 돈 들여가지고 아이 다 망칩니까? 물론 이러려면요, 모든 부모는 자식하고 이쁘잖아요. 귀엽고 어려서부터요. 화목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는 장소 가서 즐겁게 맛있는 시원한 바닷가 가서 다들 즐겁게 뭐 계곡에 가서 즐겁게 아니면 뭐 롯데월드 가서 즐겁게 이게 부모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이하고 즐겁게를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를지도 알아야 돼요. 공부는 시간하고 싸움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양질의 그 공부 방법을 가지고도 시간을 투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9월 모의고사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나마 또 부모님이 나머지 기간 동안 이렇게 하세요. 또 그러면 또 확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고3이 오면 제가 왜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고3 얘기를 안 했냐. 이 아이가 죽지 않는 이상은 고등학생이 옵니다. 금방 와요, 고3이요. 그랬을 땐 아무리 뭐 유명한 과외고 다 동원해보세요.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역량이 부족한데요. 아이가. 국어 시험만 해도 아니 시험지를 다 못 읽는다? 지금 그래요. 국어 시험 A3 16면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거의 많은 아이들이 그걸 다 읽질 못해요. 수학 연산의 정확도가 스피드가 없어가지고요. 2분의 풀 문제를 자꾸 3분의 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 있는 문제 못 풀죠. 다 교과 범위에서 나오는데. 영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영어는 아니고요. 남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막 합니다.
그렇지만요, 언어는요, 아무리 천재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안 써먹으면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자꾸 위로 가면 아이가 정작 시험에 필요한 어휘라든가 구문이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3 때 수능 봤더니 1등급 넘어가는 애가 지금, 그리고 또 3년 공부하고도 9월 모의고사에서 왜 1등급이 안 나오지? 영어는요, 부지런만 떨어지면요, 아이가 부지런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도 어머니가 잘 관리만 해주면 1등급은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요. 탐구도 그렇고요. 모든 과목이 선행을 잘못해버리면요, 아이가 그 학년이 됐을 때 총체적으로 부실한 배움이 됩니다. 여기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딜 가서 무엇을 배워드려도 선생님들한테 아이가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정확히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자, 이 수학책을 하나 갖다 놓고 이걸 푸는데, 자, 4개 잘 듣고 풀어요. 순차적으로. 1번, 홀수 페이지에 있는 홀수본 문제만 풀어라. 그러니까 홀수 페이지에 있는 홀수본 문제를 2개씩만 풀어라. 이래서 풀어라 그러면 그거 제대로 푸는 애들은 없습니다. 개판돼요. 엉뚱한 문제 풀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그걸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중력 있게. 풀다 보면 그냥 뭐 다음 페이지가 막 틀리고요. 그래서 제가 연산왕을 전번에 하는 방법을 올린 게 그런 훈련을 시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한테 커리를 받거나 멤버십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공부 과정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9월 모의고사 가지고 흐뭇한 면도 있고요. 또 안타까운 면도 있고. 제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는 좋은데요. 그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한테 좋은 거라고 막 집어넣다고 보면은요, 아이만 이상하게 돼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고3 오면 이거 못 고쳐요. 고3 오면 못 고칩니다. 최소한 더 교과 과정만큼은 확실하게 따라가라. 이 점을 꼭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미흡하지만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 생각할 때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